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오늘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분들과 여행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들과 함께요.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효도 여행이라는 말로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다가 돌아와서는 다시는 안 가야지 하고 다짐하셨던 경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칠순을 맞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로 떠난 사흘간의 여행.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왜 마지막 날 혼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박영숙. 올해 70이 된 여성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동딸을 키웠죠. 그 딸 수진이가 올해 39입니다. 영숙 씨는 사실 요즘 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당연한 일이겠죠. 언제까지 엄마만 바라볼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런 영숙 씨에게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곧 칠순이잖아요. 그래. 그렇지. 요즘엔 칠순 잔치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거 번잡스러워서 싫어. 그럼 여행은 어때요? 제주도. 제주도. 영숙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첫째 손주 선호가 돌이 되었을 때 함께 갔던 여행. 그때도 딸이 그랬죠. 엄마 선호 좀 봐줘. 엄마 기저귀 좀 갈아줘. 엄마 밥 좀 먹여줘. 결국 여행 내내 영숙 씨는 손주만 돌보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속으로 다짐했었죠. 다시는 딸과 여행 가지 말자. 하지만 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그동안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고 겸사겸사 다녀와요. 그때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칠순인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섭섭하죠. 여행 경비는 저희가 낼게요. 저희가 자식 된 도리 좀 하게 해주세요. 영숙 씨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위까지 나서서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가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씨는 가방을 찾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이번엔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출발 며칠 전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재밌어서 보내요. 한번 봐봐요. 링크를 눌러보니 부모님 여행 금지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첫째, 음식이 달다. 둘째, 음식이 짜다. 셋째, 아직 멀었냐? 넷째, 돈 아깝다. 다섯째, 겨우 이거 보러 왔냐? 10개까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5번째까지 읽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행 데려가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닌데 금지어까지 정해서 면박을 줘야 하나? 곧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농담인 거 알죠? 재미있으라고 보낸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관광 보내드리면 꼭 저렇게 말해서 자식들이 짜증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음식이 달면 달다고 짜면 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에이, 그게 아니라 불평을 많이 해서 생긴 농담이죠. 엄마는 안 그러실 거죠? 웃으며 말하는 딸이 왠지 얄미웠습니다. 농담이겠지만 지난 여행에서 딸 뒷바라지만 하다 온 영숙 씨에게 보낼 만한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이때 가지 않겠다고 말할 걸 하고 나중에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5살 손주 선우와 이제 돌이 막 지난 손녀 지혜.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지.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렌터카를 빌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유명한 고깃집이 있대요. 제주도 오면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예약했어요. 그래? 좋다.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멋진 곳이었죠. 하지만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유명한가 봐요.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도 경치를 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제주도구나. 바다가 정말 예쁘네. 그런데 줄을 서자마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선우 아빠랑 바다 좀 구경하고 올게요. 엄마, 애들 좀 봐줘요. 잠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과 사위는 손을 잡고 바닷가로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의 손에는 5살 손주의 손과 돌 지난 손녀가 탄 유모차가 남았습니다. 줄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선우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할머니, 나 엄마한테 갈래. 엄마 금방 와. 조금만 기다려.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손주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유모차에 탄 손녀도 내리겠다고 보챘죠. 줄에서 이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당황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 좀 데리러 와. 엄마 찾는다. 엄마, 줄 있어야 돼서 못 가요. 조금만 달래봐요. 지혜도 유모차에서 내려달라고 난리야. 그냥 선우 혼자 보내요. 뭐? 백사장이잖아요. 뭐? 길 건너는 것도 아니고 선우 혼자 걸어올 수 있어요. 영숙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손주가 계속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우야, 저기 엄마 보이지? 엄마가 오라는데 선우 혼자 걸어갈 수 있지? 당연하지. 손주는 신나서 백사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 씨는 손녀를 안고 손주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주가 딸에게 거의 도착했을 때 백사장을 지나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영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모래 위라 크게 다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죠. 딸과 행인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행인은 떠나고 딸과 사위가 손주를 안고 영숙 씨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첫 마디가 엄마, 선우 좀 보고 있지. 이것 봐요. 무릎 까졌잖아요. 영숙 씨는 놀라서 손주의 무릎을 봤습니다.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저기 자갈이 깔려 있었나 봐요. 잠깐 바다 구경하겠다고 보내면 어떡해요? 딸이 화를 냈습니다. 영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줄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둘을 어떻게 보니? 그래서 와서 데리고 가라고 했잖니? 아니면 둘 중 하나라도 엄마가 데리고 있든가. 결혼 기념일에 둘이 좀 있어 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요? 결혼 기념일. 영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 여행은 내 칠순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애들 결혼 기념일을 위한 거구나. 어쨌든 손주가 다친 건 사실이니 영숙 씨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요. 당신도 그만해요. 다음 우리 차례니까 얼른 들어가서 밥 먹어요. 사위가 말리고 나서야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은 저렇게 잘 들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엄마 탓이네. 하지만 모처럼 여행 와서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드디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는데 고기 종류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요즘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고기를 잘 씹지 못했습니다. 딸도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딸은 신나서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뭐, 여행 왔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들어가서 부드러운 다른 메뉴 시켜 먹으면 되겠지. 영숙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기와 계란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영숙 씨는 계란찜에 밥을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란찜이 좀 짜네.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거 금지어예요. 아, 봐요. 엄마도 그런 말 하시네요. 영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계란찜이 짜서 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핀잔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고기 안 먹을 거면 선우 좀 먹여줘요. 나 지혜 이유식 먹여야 해서. 딸이 손주의 숟가락을 영숙 씨에게 넘겼습니다. 영숙 씨는 그나마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앞에 두고 짜다고도 말 못할 계란찜으로 밥을 먹으며 손주 밥까지 떠먹이며 이게 여행인가? 하지만 영숙 씨는 그저 웃으며 손주 밥을 먹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는구나. 영숙 씨는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선호 모래놀이 하고 싶대요. 지혜도 같이 좀 봐줘요. 우리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잠깐만. 결혼 기념일이라 분위기 좀 내고 싶어요. 10분만 봐줘요. 그 다음에 와서 우리가 볼 테니까. 엄마는 그때 실컷 발 담가요. 딸과 사위는 또다시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의 손에는 또다시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저런 나쁜 것들.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선호야, 할머니랑 모래성 만들자. 와, 좋아. 손주들과 모래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주가 물에 빠질까봐, 넘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지켜봐야 했거든요. 드디어 30분이 지나서 딸과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좀 놀다 와요. 애들은 우리가 볼게요. 영숙 씨는 너무 지쳐서 멀리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딸네 가족을 남겨두고 백사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래서 여행을 하는구나. 기분이 조금 나아진 영숙 씨가 물에 발을 담가볼까 하고 신발을 막 벗으려는 순간 엄마! 멀리서 딸이 소리쳤습니다. 선우 추운가 봐요. 코 나와요. 빨리 들어가요. 영숙 씨는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돌아오라는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끼리 가 있어. 아직 발도 못 담았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체크인 해야죠. 들어가서 수영장에 발 담그면 되잖아요. 선우 감기 걸리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식이 이러니 내 팔자가 이런가 보지. 숙소로 가려고 차에 타려는데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 들어가 봐요. 기념품 가게였습니다. 주차장 옆에 굉장히 큰 상점이 있었죠. 엄마, 선물 사줄게요. 칠순인데 여행으로만 입 닦을 순 없잖아요. 영숙 씨는 딸이 웬일로 엄마 생각을 한다 싶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딸이 들어보인 건 유리로 만들어진 도라르방 장식품이었습니다. 필요 없는데? 에이, 예쁜데 뭐. 엄마 집 장식장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딸은 영숙 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계산대로 가버렸습니다. 비싸기만 한데. 돈 아까워. 엄마, 또 금지어 쓰시네요. 그놈의 금지어. 작은 도라르방 세트가 1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딸은 멋대로 결제까지 마치고 도라르방을 영숙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받으세요. 그러더니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우리 결혼 기념일 선물 사줘요. 뭐? 기브앤테이크 몰라요? 우리도 기념일이니까 사줄 거죠? 애교스럽게 말하는 딸이 선글라스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커플로 할게요.
참나.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선물을 받았으니 기분 좋게 딸 부부에게 선물을 주자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84만 원입니다. 네? 84만 원이요. 한 개에 42만 원이에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을 쳐다봤지만 딸은 가격을 알고 있었는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코가 베인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10만 원짜리 도라르방 사주고 엄마한테는 84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날강도도 아니고. 영숙 씨가 볼멘 소리를 하려는데 사위가 옆에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하. 아, 2번 더 결혼 기념일 했다가는 엄마 거덜나겠다. 고마워요, 엄마. 이왕 돈을 냈고 옆에 사위도 있으니 영숙 씨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영숙 씨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죠. 침대에 누워 쉬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랑 선우 아빠는 짐 좀 꺼내고 있을 테니까 저기 가서 체크인 좀 해줘요. 관리실이 다른 건물에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관리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죠. 원래 2인실이라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해요. 얼마인데요? 인원 추가 요금하고 난방비, 온수비 합해서 20만 원이요. 20만 원. 딸이 반값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가 요금만 20만 원이라니 굉장히 비싼 축에 끼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낸 반값이 더 비쌌을 테니까 영숙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만 해서 영숙 씨는 100만 원이 넘게 썼습니다. 도라르방 10만 원, 선글라스 84만 원, 숙소 추가 요금 20만 원. 어쩐지 제주도 여행 경비를 자신이 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엄마, 애들이랑 수영 좀 해요. 무슨 수영이야? 피곤해. 우린 맥주 한잔 할게요. 엄마가 애들 좀 데리고 놀아줘요. 영숙 씨는 한숨 자면 좋을 것 같았지만 손주가 옆에서 졸라대는 바람에 조용히 누워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수영장 가자. 가자. 엄마 좀 쉬자. 왜 여행 와서 쉬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쉬어요. 여행 왔으면 좀 즐겨야죠. 결국 10분 뒤 영숙 씨는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놀이는 손주들이 하고 영숙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물속에 있다가 아이들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졌을 때쯤 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데리고 가서 씻겨라. 그런데 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도 씻어야 되니까 그냥 다 데리고 씻으면 안 돼요? 나 술 마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혼자 둘을 씻겨? 지혜만이라도 내가 씻겨. 에이. 딸이 궁시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 마시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짜증나. 영숙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뒤치닥거리는 모두 영숙 씨에게 맡겨둔 채로 혼자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얼른 씻기고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둘이 한 명씩 씻기면 되잖아요. 영숙 씨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아, 전 애들 안 씻겨봤는데요.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5살인데 애들을 안 씻겨봤다니. 엄마, 선우는 엄마가 씻겨요. 선우 아빠한테 맡기기 불안해요. 딸이 손녀를 데리고 작은 방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영숙 씨가 선우를 데리고 거실 욕실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이번 여행도 잘못된 것 같아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엄마를 종처럼 부리는 저애구나. 하루 더 있다가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됐습니다. 씻고 나와서 사위가 고기 구울 준비를 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 조개 사오는 거 깜빡했네.
여기는 고기밖에 안 팔던데.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영숙 씨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자기가 신나 나가서 뭐 좀 사올래? 나 술 마셨잖아. 아, 맞다. 이제 영숙 씨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칠순을 위한 여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족 여행의 들러리로 끼어서 시중이나 들어주는 역할로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서운한 일만 생기니 자신이 쪼잔한 건지 자식이 무관심한 건지 숙소가 외진 곳에 있어서 운전을 해야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관리실 매점에서 작은 참치캔 하나를 사왔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제주도까지 와서 점심은 계란찜, 저녁은 참치캔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자신의 탓이겠지만 제주도에 먹을 게 고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느라 지쳐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맥주를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영숙 씨는 너무 피곤해서 같이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나 먼저 잘게. 아, 엄마. 우리가 애들하고 침대에서 잘 테니까 엄마 편하게 거실에서 자요. 이불 있을 거예요. 큰 침대 2개가 붙어 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딸 가족이 자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혼자 자라는 방 침대에서 자라고조차 안 하는 딸이었습니다. 뭘 바라겠어. 영숙 씨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리고 피곤한데도 깊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거실 소파에 앉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냥 잠들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우리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거 안 불편해? 영숙 씨는 어쩐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죠. 불편하긴 하지. 사위의 대답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인데. 근데 우리 넷이서 오는 것보단 좋지. 애들 데리고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잖아. 맞아. 근데 장모님 오시니까 우리 둘이 시간 많이 보냈잖아. 그렇지. 나도 이렇게 오붓하게 맥주도 마시고 하니까 좋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 종종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오자. 에이. 차라리 다음에는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우리 둘이 오자. 영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애 봐주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어머니 칠순인데 우리 때문에 너무 못 즐기신 거 아닐까?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조금은 양심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칠순도 하지만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칠순은 한 번뿐이잖아. 여보, 우리 결혼 7주년 기념일도 한 번뿐이잖아.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순간 딸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사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선물 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비싼 거 받았잖아. 일부러 비싼 거 산 건데. 용돈을 또 드리면 어떡해? 그럼 수지가 안 맞지. 우리 이번 여행에 돈 많이 썼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돼. 그리고 우리 엄마 돈 쓸 데 없어. 손주들이랑 같이 여행 와서 돈 쓰는 게 엄마 낙 아니겠어? 그 순간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나쁜 것들. 속으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마. 사위가 저렇게 말해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야 하는 딸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하찮게 취급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나의 금쪽 같았던 딸이 이제는 남의 가족이 되어버렸구나.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엄마는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주변인일 뿐인 것 같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영숙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칠순 여행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딸은 자기가 편히 여행을 즐기기 위해 엄마를 불렀을 뿐이라는 것을. 딸과 사위는 얼마 안 있어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았고, 그랬다면 바로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야 했죠. 모처럼 제주도까지 왔는데 끝까지 희생만 하다가 끝내고 싶지 않아. 이대로 돌아간다면 화병이 날 것만 같아. 그래서 영숙 씨는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영숙 씨를 깨웠습니다. 엄마 좀 있으면 퇴실해야 돼서 청소 좀 해야 돼요. 설거지까지 해놓고 가야 해서. 그래. 잘해봐. 네. 엄마는 피곤해서 좀 더 잘게. 영숙 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할 말을 잃었는지 멈춰 서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영숙 씨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 딸이 다시 영숙 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청소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힘들어. 애들이라도 좀 봐줘. 엄마 피곤해. 애들은 선우 아빠한테 보라고 해. 아, 언제까지 잘 건데? 나가야 할 때 말해줘. 딸도 신경이 쓰였지만 영숙 씨는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못 잔 잠을 충분히 잔 뒤에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어제 같았다면 내가 나서서 다 했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모든 것은 다 잘 굴러가는구나. 괜히 이것저것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지는 것은 나뿐이었어. 다른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점심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문어로 만든 라면이 유명하다던데. 그거 먹을까? 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한테 좀 질기지 않을까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엄마 어때요? 괜찮죠? 딸이 하는 말에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네. 갈치구이 먹으러 갈 거야. 뭐? 나 생선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 엄마는 생선 좋아해. 너도 알잖아. 딸이 당황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그래. 갈치 먹으러 가죠. 여보, 장모님 어제도 많이 못 드셨으니까. 알았어요. 그제야 딸이 영숙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엄마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무언가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선우의 숟가락을 영숙 씨에게 주려다가 머뭇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못 본 척하며 맛있게 갈치구이를 먹었습니다. 이제야 제주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딸과 사위는 아이들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딸이 식당을 나오면서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영숙 씨는 모처럼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방 가운데 큰 침대 하나와 간이 침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거침없이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큰 침대에 가방을 올려놨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잘 거야. 뭐? 우린 그럼 어디서 자요?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든가. 침대에서 자고 싶으면 저기 작은 침대에서 자. 엄마, 나 허리 아파서 푹신한 데서 자야 하는데 여기서 너희들 중에 나보다 허리 아픈 사람 있니? 딸도 사위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바다 보러 나갔다 올게. 뭐? 같이 가야지. 엄마 너희도 보러 갈 거면 나가든지. 엄마 먼저 갈게. 영숙 씨는 숙소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갔던 바다와는 다르게 사람도 많지 않아서 더 한적하고 좋았죠. 영숙 씨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철썩 파도 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듣지 못하는 소리라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구나.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물에 살짝 발이 잠긴 상태로 바닷가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천천히 걷고 있는데 멀리서 딸네 가족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지혜라도 좀 안고 있어줘요. 여기선 유모차를 못 끌어서 어린 손녀를 안고 있어 달라는 딸의 말에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봐. 엄마도 제주도 좀 즐기게.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 전에 봤던 딸의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이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보면 애미 자식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한 줄 알겠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없이 너희끼리 여행해도 자기들이 봐야 할 텐데 나 하나 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나 봐. 영숙 씨는 충분히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관광을 간다고 했는데 영숙 씨는 사람 많고 정신없는 데는 싫어서 숙소에 있고 싶었죠. 관광은 너희들끼리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좀 쉬다가 바닷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또 따로 다니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어제 실컷 같이 다녔잖니. 엄마도 같이 가야 우리도 뭐라도 좀 보지. 엄마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딸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조금 쉬다가 바닷가로 나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있어 보니 혼자서 여행하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네. 한 번도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 몇 시간 뒤 숙소로 들어온 딸이 지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같이 여행 왔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다녀야죠. 엄마는 그렇게 따로 다니고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이럴 거면 왜 왔어요? 영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행이 다 그런 거지. 너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거면 왜 왔어? 엄마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죠. 너는 여태 엄마 없이 어떻게 여행했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여행이 힘들면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여행할 때가 아닌가 보지.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녀. 차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할머니는 손주 봐주는 사람이에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 제주도 여행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엄마 칠순 기념이라고 안 했어? 그랬죠. 그런데 너 하는 태도를 보니까 엄마는 너희 결혼 기념일 들러리나 하러 온 것 같다. 엄마가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엄마 손주잖아요. 손주라고. 이번에 엄마한테 실망했어.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래서 다시는 엄마랑 여행 오고 싶겠어? 다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랑 같이 오고 싶지 않아. 오늘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뭐라고요?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닐 테니까.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다녀.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요? 엄마랑 나는 가족 아니에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너는 엄마를 부모로 보이잖아. 어떻게 너 편한 대로만 부려먹으려고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니야? 어젯밤에 들었어. 너랑 내 남편이랑 하는 이야기.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돈 쓸 데 없고 손주들이랑 여행하는 게 엄마 낙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엄마.
84만 원짜리 선글라스 사달라고 해놓고는 수지가 맞는다고, 일부러 비싼 거 샀다고. 다 들었어.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내일 비행기는 따로 타고 가자. 차라리 잘 됐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도 이제 깨달았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거.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영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정말로 따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딸이 말을 걸려고 했지만 영숙 씨는 먼저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번 여행은 망쳤지만 다음엔 꼭 혼자서 여행하리라. 그리고 정말 다시는 딸과는 여행하지 않으리라. 영숙 씨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디 딸도 같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죠. 언젠가 선우와 지혜가 자라서 딸에게 똑같이 하는 날이 올까? 그때야 딸이 깨달을까? 영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도 그랬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효도는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지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 이제 버리세요. 당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혼자 앉아서 여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다면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당신의 싫어요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자녀 세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